여야가 어제 동시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은요, 엄청난 국가적 재원을 소모시키면서 솔직히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으로 퍼주자라는 부분은 저는 가장 나쁜 복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도와야 되지만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상을 바꿈으로써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또 그들도 떳떳하게 돈을 내어서 집을 사는 제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모든 것을 뭐 해줄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다 돈을 갖다가 똥칠하듯이 갖다 바르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보면 육아휴직급여를 상한을 현 150에서 210만 원으로,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기업을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80만에서 160만 원, 중소기업 육아 동료 수당 신설이고요. 자, 민주당의 저출산 대책을 보면 주거는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공공임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결혼 출산 지원금으로 소득 자산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을 대출하고,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절반 감면, 세 번째 출생 시 전액 감면, 출산 양육 지원으로서 8에서 17세 월 20만원 아동수당, 0에서 18세 월 10만원 정부 펀드 계좌 입금,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씩 추가 지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주당은 연 28조로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고, 육아휴직급여 210만원도 중소기업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표만 쫓고 재원은 뒷전입니다.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보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 돈으로 갖다 바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장해온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회를 갖다가 꼭 저출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의 근원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저출산의 근원은요, 한마디로 주거와 사교육비하고 보육에서 옵니다. 그러면 주거, 사교육비, 보육 세 가지에 중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를 낳으면 어린이집부터 보내야 되겠죠. 대부분 맞벌이라니까. 근데 어린이집을 보낼 데가 없습니다. 2,000개가 폐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공 어린이집은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애를 보낼 데가 없다. 그러면 뭐부터 돼야 되겠습니까? 공공 육아 체계부터 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치원도 의무교육이고 어린이집도 의무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0에서 한 2세까지 외에 3세 이후에 의무교육이 돼야 된다. 즉 초등학교 가기 전에 3년을 의무교육으로 포함해서 정부가 모든 초중고 고등학교 1층에다가 공공 어린이집과 공공 유치원을 병설로 설립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학교마다 학생 수는 적고 교실은 남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이 원장을 겸하면서 거기에 보육 교사들만 더 채용해서 공공 어린이집을 모든 학교에 병설로 설치해야 된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애를 안 낳겠어요? 강아지도 키우는 마당에. 애를 안 낳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애 한 명당 특목고를 보내려면 150만 원의 이 사교육비가 지출돼야 되는데 특목고나 이런 데 가는 애들은 6배가 더 지출되고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이 사교육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거나 포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교육비의 격차를 통해서 한마디로 애들의 신분이 중학교 때 결정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인 세상입니까?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 지금 공교육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학교에서 배워서 감당이 안 된다. 30%가 학교에서 자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미 포기한 애들과 공부하는 소수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게 뭡니까? 5+3의 사교육 폐지. 대신에 공교육 내부에서 사교육을 흡수해서 2부 교사를 채용해서 오후 4시 이후에 원하는 과목별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여야 정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요, 학교 내부의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2부 교사들을 시험을 쳐서 지금 발령받지 못한 수많은 교사 임용 대기생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취업을 하지 못한 문과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기초적 자격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해서 예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부 가르치고 또 더 나아가서 예능 교육까지 가르치고 태권도까지 가르치고 학교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돈 얼마 나눠주겠다, 얼마 주겠다 이런 소리만 합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집도 그렇습니다. 집만 해도요. 제가 화양초등학교 폐교 자리에 1700평이 있는데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최대로 해도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가 주택을 자기가 돈 내고 자기가 사도록 하되 정부가 거기에서 원가 주택을 갖다가 일정하게 다자녀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서울 곳곳에 경기도 곳곳에 지방 곳곳에 있는 정부의 땅들을 최대한 풀 가동해서 높이 올려서 밑에는 정부 행정기관으로 쓰고 위에는 그런 원가 주택 아파트로 만들어서 소규모라도 곳곳에 만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지 모든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주고 결혼하면 그것을 나중에 무슨 분양으로 전환하니 이런 식으로 또 결혼하면 뭐 1억을 빌려주고 둘째를 낳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자가 없고 둘째를 낳으면 5천만 원을 감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복지는요 절대로 돈을 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신이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노력은 어떻게 보면 집도 발상을 전환해서 기초생활 필수품 공공재로서 다뤄야 되고 사교육 또한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그러지 않고 저런 식으로 없는 돈을 갖다 바른다 소리 누가 못합니까?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정치권을 볼 때마다 정말로 나쁜 놈들이다. 고민을 하지 않고요 선거 때만 되면 적당히 그냥 갖다 불러서 뭘 해줄게 합니다. 나중에 되든가 말든가 우선 질러놓고 가자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 도덕적 해이, 형평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가치에 대해서도 집의 가치가 뭐냐 정확하게 그리고 사교육이라는 것이 가지는 폐가 뭐냐 더 나아가서 애들 보육이 가지는 가치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저렇게 돈을 가지고 갖다 바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참으로 천박한 나라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0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